그날 아침 서울의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은 듯했다. 법원 건물은 차갑고 위압적인 돌벽으로 서 있었고 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어깨가 짓눌리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차를 주차하고 핸들을 꽉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숨이 창문을 뿌옇게 흐려놓을 때까지. 마침내 문을 열고 3월의 선선한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법원 문까지의 걸음이 유독 길게 느껴졌다. 사람들 사이로 서류 가방과 커피컵을 든 이들이 오가고 그들의 목소리가 돌아치 아래에서 메아리쳤다. 내 구두 소리가 포석을 울리며 불안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로비 안으로 들어서니 광택나는 돌바닥이 모든 소리를 증폭시켰다. 발소리, 속삭임, 의자가 끌리는 삐그덕 소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법정은 편안함을 위해 지어지지 않았다. 권력을 위해 지어진 곳이다. 그 말을 뼈저리게 느꼈다. 어렸을 적 어머니가 해주신 말이 떠올랐다. 무릎이 떨려도 고개를 들고 걸어라. 그래서 등을 곧게 펴고 턱을 들었다. 내 가족이 이 문 너머 어딘가에 있었다. 나를 지지하려 온 게 아니라 나를 모든 것에서 빼앗으려 온 거였다. 그 생각이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이건 단순한 법정이 아니었다. 상처가 육체적이지 않더라도 영원히 남을 전쟁터였다. 복도 끝에서 그들을 봤다. 언니 민지와 어머니 연희? 그들은 서로 가까이 붙어 서서 날카로운 속삭임을 주고받고 있었다. 민지가 나를 알아채고 입꼬리를 비틀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일부러 크게 울렸다. 주변 서기들과 가족들이 들을 수 있게. 저 애는 빈손으로 나갈 거야. 그 말이 칼날처럼 공기에 매달렸다. 고개들이 돌아가고 눈길이 나에게 쏟아졌다. 두 아이를 데린 젊은 어머니가 아이들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마치 이 잔인함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는 듯 굴욕은 더 이상 사적인 게 아니었다.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선포된 거였다. 나는 턱을 악물고 반박하고 싶은 본능을 억눌렀다. 한국 속담이 떠올랐다. 가족의 칼이 가장 깊게 베인다. 지금 그 말을 뼈저리게 이해했다. 가까이 다가가서 구두 소리를 단단히 울리며 멈췄다. 그게 내가 여기 온 이유야. 민지야,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이 타들어갔다. 정의나 진실이 아니라 내 존엄성을 빼앗으려고 그녀의 미소가 더 커졌다. 넌 그런 거 애초에 없었어. 독이 스며든 말이었다. 법정 안에서 증거보다 더 깊게 찌르려 한 거였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침묵이 내 방패였다. 그녀가 웃든 속삭이든 소리치든 내가 무너지는 걸 보는 만족을 주지 않을 거였다. 상처가 안에서 끌어올라 서서히 분노로 변했다. 그들은 이미 내게서 너무 많은 걸 빼앗았다. 마지막 조각, 내 결의까지는 안 돼? 서기가 질서를 부르자 우리는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윙윙거리고 에어컨 소리가 침묵을 채웠다. 나무 벤치들이 줄지어 있고 앞쪽에서 변호사들이 서류를 군인처럼 정갈하게 정리했다. 민지가 어머니 연희 옆에 앉아 변호사 바로 뒤였다. 앞자리, 마치 그들이 주인인 양. 나는 착석표에서 내 이름을 찾았다. 내 자리는 뒤쪽, 출구문 근처였다. 상징적인 추방. 가족에서뿐 아니라 내 미래가 결정되는 이 방 안에서도 밀려난 거였다. 나는 천천히 그 자리로 걸어가 지나치며 들리는 웅성거림을 무시했다. 앉자마자 그들과의 거리가 의도적이라고 느껴졌다. 시스템 자체가 편을 든 듯했다. 그러자 또 다른 찔림이 왔다. 서기가 내 이름을 불렀지만 발음을 틀렸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수천 번 바로잡았던 음절을 엉망으로. 민지도, 어머니도 고치지 않았다. 그들은 돌처럼 앉아 낯선 이들이 왜곡된 나를 받아들이게 놔뒀다. 나는 코로 숨을 내쉬었다.
안정적으로. 잘못된 이름이 나를 지우지 않아. 그들이 나를 뒷자리로 밀어놔도 나는 여전히 이 싸움에 있어? 법정 안을 둘러보니 다른 이들도 각자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정장 차림 남자가 메모를 끼적이고 부부가 서로를 피하며 뻣뻣하게 앉아있고 노부인이 지갑을 양손으로 꽉 쥐고 있었다. 여기 모든 이가 이야기를 지니고 있었고 오늘 내 이야기가 모두의 판단에 드러났다. 한국에서 공정은 눈이 가려진 채 이뤄진다고들 한다. 하지만 어머니와 민지가 승자처럼 웃는 걸 보며 그건 눈먼 게 아니라 귀먹은 것 같았다. 그들은 나를 듣지 않았다. 보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사라지지 않을 거였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떠올렸다. 돈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돈에 목매는 절박한 여자로 그리려 했지만 나는 수년간 교사로 일하며 적은 급여로 버티며 딸 소연이를 키웠다. 복수 때문도 아니었다. 존엄성 때문이었다. 내 아이 때문, 그들이 나를 지우려 해도 꿋꿋이 서 있을 권리 때문. 소연이는 아직 방에 없었다. 이웃집에 맡겨두고 필요시 부를 계획이었다. 소연이는 이 무게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를 붙잡아주는 닻이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가족의 배신이 나를 가라앉히려 할 때 소연이가 나를 안정시켰다. 서류 정리 소리가 멈췄다. 서기가 망치를 두드리며 사건을 개정했다. 그 소리가 총성처럼 울렸다. 심장이 빨라졌지만 얼굴은 변함없었다. 민지의 말이 메아리쳤다. 망치 소리만큼 크게. 저 애는 아무것도 못 얻어.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망치 소리가 여운을 남긴 채 서기가 사건 파일을 준비했다. 내 이름이 공식 기록으로 불렸다. 그 소리가 나를 현실에 묶어줘야 했지만 왜곡된 채였다. 숨이 잠시 멎었다. 사소한 실수, 법정 절차의 작은 미스처럼 보일 테지만 내 직감은 의도적이라고 말했다. 나를 보이지 않게 하려는 또 하나의 배임. 서기가 다시 반복하며 실수하자 나는 정중히 손을 들었다. 정확히는 지은입니다. 안정적으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변호사가 사과하려는 찰나 어머니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날카롭게 하지만 무심하게 말했다. 자기 이름은 알 테니 시간 낭비 말아요. 그 말이 실수보다 더 아팠다. 어머니는 나와 함께 서서 내 정체성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 대신 지우는 걸 즐기는 듯 미소 지었다. 민지가 숨죽인 웃음을 터뜨렸다. 이건 이름 문제가 아니었다. 나를 이야기에서 완전히 지우려는 거였다. 나는 서류를 바로잡고 차분한 척했다. 한국에서 이름은 정체성을 나른다. 그걸 빼앗으면 존엄성을 빼앗는 거다. 그들은 이런 작은 배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세부 사항이 운명을 결정한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전략이었다. 판사보좌가 법적 서류를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심장이 조여들었다. 발음 실수가 계속됐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매 페이지에 왜곡된 철자가 있었다. 민지와 변호사 사이에 미소가 스쳤다. 연희가 가슴에 손을 얹으며 시럽처럼 달콤한 톤으로 말했다. 아이고, 이상하네. 단순한 서기 실수겠지. 그녀의 연기를 꿰뚫어봤다. 타이포가 아니었다. 기록에서 내 위치를 지우려는 패턴이었다. 만약 재판 기록이 내 진짜 이름을 반영하지 않으면 내가 싸우는 권리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역사책에서 지워진 각주처럼 나를 지우는 거였다. 나는 노트에 한 글자씩 썼다. 모든 오자, 모든 시선, 모든 무시하는 어깨짓. 분노가 솟구쳤지만 억눌렀다. 그들이 원하는 폭발을 주지 않을 거였다. 아버지가 어렸을 적 말씀하셨다.
거짓말하는 자와 그 자리에서 다투지 마. 거짓이 익도록 놔둬. 스스로 썩을 테니 이 그 지혜가 나를 붙잡았다. 하루가 서류 교환으로 흘렀다. 변호사들이 폴더를 밀고 도장을 찍었다. 내 눈은 날카로웠다.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 그러자 그게 일어났다. 순간의 깜빡임, 하지만 충분했다. 민지의 변호사가 한 장의 서류를 빼서 다른 더미 아래에 재빨리 숨겼다. 제목이 뚜렷했다. 은행 이체 요약. 심장이 덜컹했다. 앞으로 살짝 몸을 기울여 더 보려 했지만 연희의 목소리가 방을 가로질렀다. 판사님, 다시 제 우려를 말씀드려야겠어요. 제 딸은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해요. 자기 생활도 겨우 꾸려가는데 이 유산을 어떻게 연습된 타이밍이었다. 판사의 시선을 끌었다. 산만함이 효과를 발휘했다. 순간이 지나자 의심스러운 서류는 무해한 양식 아래 깊이 묻혔다. 소리치고 싶었다. 서류를 빛 아래로 끌어내라고. 하지만 학생들에게 항상 말하던 게 떠올랐다. 시험지에서 진실을 숨길 수 없어. 잉크가 번지기 마련이야 이 서류도 번질 거였다. 조심히 지켜보고 인내하며 행동할 순간을 기다리면 돼. 내 변호사에게 속삭였다. 그거 봤어요. 이체 요약. 그녀가 노트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네, 하지만 타이밍. 지금 덤비면 절박해 보일 거예요. 기다려요. 좌절이 타올랐지만 논리가 타당했다. 이건 길거리 싸움이 아니었다. 바둑이었고 충동으로 왕을 낭비할 수 없었다. 연희가 내 실패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동안 나는 귀를 막고 펜의 리듬에 집중했다. 은행 이체 요약 숨김, 배신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지만 버텼다. 가족 배신은 천둥처럼 쏟아지지 않는다. 천장 누수처럼 천천히 스며든다. 벽에 피해가 퍼질 때야 깨닫는다. 이 재판이 그랬다. 조용한 방해, 나를 부식시켜 무너뜨리려는. 차가운 벤치에 기대 앉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모든 움직임을 지켜봤다. 인내는 약점이 아니야. 탄약이야. 이 법률 저널에서 본말이 떠올랐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지만 무시된 정의는 파괴된 정의다. 오자, 숨긴 서류, 어머니의 조롱톤, 모든 게 연료였다. 그들은 서기 오류와 종이 속임수로 나를 묻으려 했지만 진실은 흙을 뚫고 올라온다. 그래서 기다렸다. 눈 날카롭게, 심장 안정되게 그들의 거짓이 있기를. 법정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그 무게가 스스로를 지탱하는 듯 했다. 서류가 섞이고 펜이 노트에 긁히고 낮은 대화가 벽의 그림자처럼 깜빡였다. 나는 뒷자리에 앉아 가족이 포위 작전을 짜는 테이블에서 멀었다. 민지가 연희에게 기대 속삭이며 나를 힐끔 보고 미소 지었다. 변호사가 노란 패드에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각 단어가 내 관에 못을 박는 망치처럼. 나는 손을 무릎에 포개고 앞을 봤다. 사람들은 침묵을 약점으로 생각하지만 침묵이 외침보다 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걸 배웠다. 그들은 추측하게 되고 내가 안에 숨긴 힘을 궁금해한다. 그 긴장감이 방에 쌓이는 걸 느꼈다. 그들은 이미 종이상 내 이름을 지웠고 진실을 말할 금융서류를 숨겼다. 다음이 올 거였다. 이번엔 종이가 아니라 굴욕을 주려는 날카로운 말, 판사가 헛기침하며 다음 증언을 알렸다. 민지가 세련된 차분함으로 일어나 재킷을 매만지고 앞으로 나섰다. 보드룸 연설처럼. 그냥 학교 선생이에요. 경멸이 스며든 목소리. 자기 청구서도 못 관리하는데 유산 몫을 어떻게 말들이 유리 파편처럼 방에 떨어졌다. 두 줄 앞에서 누가 숨죽인 웃음을 터뜨렸다. 서기가 메모하며 나를 힐끔 봤다. 연희가 앞으로 기대며 목소리를 키웠다.
평범한 삶을 선택한 건 자기 결정이에요. 우리 탓이 아니에요. 항상 작은 걸 원했어요. 그 선택을 탓할 순 없죠. 굴욕이 새롭지 않아 더 아팠다. 수년간 가족은 야른 미소 뒤에 경멸을 숨겼다. 이제 무대를 얻었고 잔인함을 본능처럼 연기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한국 격언이 떠올랐다. 아무도 내 동의 없이 너를 열등하게 만들 수 없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동의하지 않았다. 벤치에서 일어나 판사에게 발언 허가를 청했다. 그는 손을 들어 나를 멈추려 했지만 나는 차분히 말했다. 아이들 가르치는 건 평범함이 아니에요. 이 나라 미래를 짓는 거예요. 이방 부모님들, 아이를 교실에 보낸 모든 분이 그 진실을 알아요. 날 비하하면 아이들 내일을 짊어진 모든 교사를 비하하는 거예요. 판사의 표정이 엄격했지만 바로 막지 않았다. 내 말이 조용한 방에 무겁게 걸렸다. 민지의 입술이 굳고 연희의 눈이 좁아졌다. 예상치 못한 울림을 건드린 듯 내 뺨이 타올랐지만 수치가 아니라 더 말하고 싶은 걸 참는 노력 때문. 뒷벤치에서 소연이가 나를 보며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가 모든 걸 흡수한다는 게 민지의 모욕보다 더 세게 나를 쥐었다. 내 딸이 탄력성을 배우고 있었다. 넘어질 수 없었다. 한국 문화는 교사를 연설과 캠페인에서 찬양하지만 진짜 존중은 드물다. 이제 가족이 그 위선을 무기로 썼다. 내 직업을 무가치함의 증거로. 민지가 끝나지 않았다. 판사에게 돌아서며 목소리를 키웠다. 존엄성을 원하면 더 나은 결혼을 했어야지. 아이들 가르치며 푼돈으로 살지 말고. 이 여자는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됐어요. 판사님. 그만해요. 내가 났지만 단호하게 끊었다. 변호사가 내 팔에 손을 올려 폭발하지 말라는 신호. 잔인함은 즉흥적이지 않았다. 계산된 거, 나를 자꾸 무능하고 하찮게 그리려 한원하는 침묵하며 그들이 각 발언으로 구멍을 더 파는 걸 봤다. 그들은 내가 통제력을 잃길 바랐다. 소리치고 울고 무너지길. 대신 뺨 안쪽을 깨물고 가만히 있었다. 침묵이 분노보다 더 불안하게 만든다. 패턴이 드러났다. 기록상 잘못된 이름. 오자 서류. 경멸받은 직업. 각 굴욕이 벽돌처럼 쌓였다. 때가 되면 밀어 무너뜨릴 벽. 법정이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공기가 무거워 숨쉬기 힘들었다. 이제는 그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민지와 연희의 속삭임이 더 잦아졌고 그들의 시선이 불안하게 나를 훑었다. 나는 침착하게 앉아 그들의 작은 움직임을 지켜봤다. 그들은 내가 무너질 거라 믿었지만 내 침묵이 그들을 갉아먹고 있었다. 변호사가 다음 증인을 불렀다. 내 딸 소연이, 그녀가 앞으로 나서자 방이 더 조용해졌다. 소연이는 작고 하지만 눈빛이 단단했다.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소연아, 본 걸 말해줄 수 있니?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작지만 분명했다. 할머니와 이모 변호사가 종이를 다른 더미 아래 숨겼어요. 은행 이체라고 써 있었어요. 방에 물결이 일었다. 몇몇이 변호사 테이블을 돌아봤다. 내 심장이 목에서 뛰었다. 소연이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들었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진 찍었어요. 헉소리가 터졌다. 내 숨이 멎었다. 화면의 이름, 날짜, 금액이 빛났다. 민지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이에 있어요. 도난 증거예요. 판사의 망치가 딱 조용히. 증거 채택. 민지가 자리에서 튀어나왔다. 터무니없어요. 내가 뭘 알아요. 내가 일어나 그녀를 가로지르며 말했다. 진실은 도난이 아니에요. 숨기는 게 도둑질이죠. 내 말이 방에 무겁게 떨어졌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공포가 뒤섞인 분노. 연희가 소매를 잡고 속삭였지만 가면이 무너지는 게 보였다. 안에서 안도가 태양처럼 솟았다. 나를 지우려던 모든 시도가 이제 숨길 수 없는 숫자 아래 무너졌다. 해방감이 솟구쳤다. 진실이 마침내 보였다. 방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차 사람들이 서류를 보려 목을 빼고 판사가 망치로 질서를 부르고 메모를 했다. 혼란 속 또 다른 목소리가 터졌다. 이모 이반, 민지 편에 앉아 침묵하던 그녀가 갑자기 그 돈은 내 거였어요 라고 내뱉었다. 눈이 커지며 입을 막았지만 늦었다. 방이 헉소리로 가득. 인정했어. 그들끼리 나눴어. 판사의 시선이 불타듯. 이에 민지 변호사가 필사적으로. 무관해요. 각하, 판사가 차갑게. 이 법정은 충분히 들었어요. 그 말이 망치처럼 떨어졌다. 내 가슴이 불신으로 부풀었다가 승리로. 그들의 벽 균열이 구멍이 됐다. 천천히 앉으며 벤치를 잡았다. 나를 비웃던 이들이 이제 민지와 연희를 좁은 눈으로 봤다. 웅성거림이 비난으로 날카로워졌다. 변호사가 기대며. 우리가 해냈어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평온히 내려앉았다. 정의는 포효하지 않는다. 망치처럼 떨어진다. 이제 그걸 느꼈다. 망치가 증거를 공식 채택하며 조류가 바뀌었다. 하지만 안도가 스며들어도 날카로운 생각이 끼었다. 이렇게 크게 무너지면 절박함이 위험해진다. 그들의 마지막 일격이 올 거였다. 판사가 벤치에 앉아 펜으로 리듬을 두드렸다. 각 두드림이 내 가슴에 북소리처럼. 법정이 고요하지만 백여 시선의 무게로 공기가 두꺼웠다. 창문을 통해 저녁빛이 비스듬히 스며들어 바닥에 우리처럼 쇠창살을 드리웠다. 하루가 피로로 흘렀지만 마지막 막이 시작될 참이었다. 손을 꽉 쥐고 숨을 가다듬었다. 정의는 끝없는 무게처럼 느껴지지만 오면 천둥처럼 온다. 심박이 펜 두드림에 맞췄다. 내 초가 길고 내 침묵이 견디기 힘들었다.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게 떨어질 걸 느꼈다. 판사가 고개를 들고 헛기침하며 펜을 내려놓았다. 이 법정은 은행 이체 증거와 증언을 검토했습니다. 제시된 건 무시할 수 없어요. 헉소리가 퍼졌다. 내 심장이 솟았다. 이 법정은 속임수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오 판사가 방을 훑었다. 양육권, 유산, 신뢰는 진실에 기반해요. 연극이 아니에요. 민지의 입이 벌어졌다. 그녀가 갑자기 일어났다. 불공평해요. 목소리가 의도보다 컸다. 판사의 시선이 칼처럼. 불공평한 건 아이를 무기로 쓰는 거예요. 방이 웅성거림으로. 변호사가 테이블 아래 내 손을 쥐었다. 소연이가 뒤에서 희미하게 웃었다. 안도가 해방감으로 솟구쳤다. 처음으로 저울이 기울었다. 더 크게 소리쳐서가 아니라 진실이 무게를 더했기 때문. 민지가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세게 저었다. 끝난 게 아니야. 쉿소리로 하지만 공허했다. 판사가 안경을 벗었다. 이 판결 외에 법정은 추천을 합니다. 서류를 다시 봤다. 의심스러운 이체는 국세청에 조사 의뢰합니다. 방이 이전보다 큰 헉소리로. 연희가 눈에 띄게 창백해지며 진주 목걸이를 쥐었다. 민지가 떨며 지지를 찾았지만 없었다. 회색 정장 남자가 통로로 나서 국세청 대표였다. 우리 사무소가 이미 계좌를 표시했습니다. 추가 조치 따를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가족 돈이에요. 연희가 반쯤 일어나 더듬었다. 사적인 거예요. 권리 없어요. 판사의 망치가 딱 이 사기가 드러나면 사적이지 않아요. 내 가슴에 공기가 가득. 그들은 법정을 무대로 생각했다. 무대 밖 집행자가 있다는 걸 잊었다.
민지가 얼굴을 손에 묻었다. 연희가 변호사에게 속삭였지만 그의 눈은 내려앉고 펜은 멈췄다. 조류가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다. 나는 더 곧게 앉아 어깨를 폈다. 수개월간 그들은 나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불렀다. 오늘 아무것도 모든 게 됐다. 비웃지 않았다. 조롱하지 않았다. 되받지 않았다. 내 차분한 침묵이 충분했다. 법정 분위기가 바뀌었다. 나를 의심하던 이들이 이제 민지와 연희를 혐오스레 봤다. 웅성거림이 판단으로 날카로워졌다. 그들의 판단이 아니었다. 변호사가 다시 기대며 해냈어요. 소연이를 봤다. 그녀의 작은 얼굴이 안도로 빛났다. 아니, 내가 해냈어. 날 세워준 거야. 앞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아이가 진실이 중요하단 걸 알게 하는 거였다. 세상이 거짓을 소리쳐도 국세청 직원이 서류를 쌓아들고 발소리를 울리며 나갔다. 판사가 망치를 마지막으로 올렸다. 딱 소리가 방에 울렸다. 최종적이고 절대적이었다. 그 소리에 폭풍이 깨졌다. 하지만 폭풍은 잔해를 남기고 내 삶의 다음 장이 그걸 걷는 거란 걸 알았다. 신중히 재건할 걸 선택하며 국세청 직원이 서류를 챙겨 법정을 나서며 망치 소리가 여운을 남겼다. 하루 종일 처음으로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다. 왜곡된 말이나 위조 서류를 흔들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서 불편하게 움직이는 소리, 바람에 스치는 마른 풀처럼 웅성거림만. 민지와 연희를 봤다. 얼굴 창백하고 입술 다물어 한때 오만한 자세가 뻣뻣한 반항으로 무너졌다. 패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 했지만 연희의 손떨림이 그녀를 배신했다. 민지의 시선이 유리처럼 날카로웠지만 이제 공허했다. 변호사가 가까이 기대며 조용히 끝났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잘 알았다. 법적 싸움은 망치로 끝난다. 개인적 싸움은 배신의 무게가 가슴에서 사라질 때 끝난다. 그건 더 오래 걸린다. 승리가 상처를 지우지 않는다. 불길을 견딘 생존을 의미할 뿐. 안도가 스며들었지만 뼈를 아프게 하는 피로와 섞였다. 조심히 일어나 서류를 챙겼다. 각 움직임이 의도적이었다. 갤러리가 쳐다봤다. 놀라움, 동정, 호기심으로. 모두 무시했다. 민지가 통로 건너 쉿소리로. 이게 너를 뭐로 만드는 줄 알아? 그녀를 보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재킷을 매만지고 뒤돌아보지 않고 문으로 갔다. 때론 침묵이 천둥보다 크다. 떠나는 게 마지막 타격이다. 내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클릭 소리를 울리며 긴 복도를 울렸다. 각 발걸음이 그들이 빼앗은 땅을 되찾는 듯 서두르지 않았다. 숨지 않았다. 존엄성을 지키며 떠났다. 복도 중간에서 작은 손이 내 손에 스며들었다. 내려보니 소연이 눈이 안도로 빛났다. 우리가 해냈어. 엄마응 속삭였다.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깜빡여 넘겼다. 그래,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쥐며. 해방이 스며들었다. 침묵하고 단단히 나가는 행위가 어떤 말보다 강력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법정이 그들의 승리 무대가 아니었다. 내 거가 됐다. 문이 다가오며 생각이 풀렸다. 배신은 가장 믿는 이로부터 온다. 한국 가족들도 유산 전쟁에 익숙하다. 돈은 성격을 드러내지만 가면을 벗긴다. 오늘 모든 가면이 벗겨졌다. 어떤 격언이 떠올랐다. 누군가 본 모습을 보이면 처음부터 믿어라. 어머니는 수년 전 본 모습을 보였다. 믿고 싶지 않았을 뿐 이제 오래 저항하던 걸 받아들였다. 연희는 여전히 어머니다. 하지만 내가 필요로 하던 어머니가 아니다.
내 슬픔은 가족 유대를 잃은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없었단 걸 인정하는 거였다. 깊게 베이지만 깨끗이 치유되는 슬픔. 무거운 문이 열리며 선선한 서울 저녁 공기가 스쳤다. 깊이 들이마시며 아스팔트와 먼 바비큐 냄새가 폐를 채웠다. 수개월 만에 가슴이 풀렸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었다. 독립은 재정적일 뿐 아니다. 감정적이다. 서 있을 허가를 기다리지 않는 순간이다. 그들의 승인, 수용, 인정 필요 없었다. 내가 늘 지녔던 힘과 옆에서 걷는 작은 소녀의 손만 필요했다. 소연이가 올려다보며 웃었다. 그 미소에 닻을 찾았다. 생존의 의미 증거.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단 증거. 법원 계단 꼭대기에서 멈췄다. 하늘이 황혼으로 어두워졌다. 뒤에서 사람들이 흘러나오고 웅성거림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법정뿐 아니라 그들의 사슬을 뒤에 뒀다. 자유가 여전히 싸움을 동반한다는 걸 배웠다. 법원 문이 무거운 쿵소리로 닫혔다. 갤러리의 마지막 웅성거림을 막으며 소연이의 손을 쥐고 선선한 서울 저녁으로 나섰다. 황혼 하늘이 보라와 희미한 금빛 줄무늬로 물들었다. 법원 불빛이 위에서 켜지며 무균적이고 하얗게. 하지만 나에겐 수개월 어둠 후 해가 뜬 듯했다. 깊이 들이마시며 매 숨이 빌린 게 아니란 걸 느꼈다. 수개월간 그들의 그림자였다. 오늘 내 빛이 됐다. 해방이 스며들었지만 쓴 뒷맛이 있었다. 나를 정의하던 유대, 키워줘야 할 가족 결속이 타버렸다. 남은 건 힘, 하지만 재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슬픔. 소연이를 봤다. 작은 손가락이 내 손을 꽉 쥐고 혼자 짊어지지 않게 해줬다. 엄마, 그녀가 갑자기 팔을 잡아당겼다. 진실 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우릴 구했어요. 계단 중간에서 멈췄다. 내려다보니 법원 계단이 아래로 펼쳐졌다. 그녀가 내 허리에 팔을 두르고 얼굴을 묻었다. 지역 언론 카메라가 플래시 터지고 기자들이 몰렸지만 그 순간 느껴진 건 그녀의 심장 박동뿐. 몸을 숙여 세게 안았다. 아가야, 애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내가 방 안 누구보다 용감했어. 그녀가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들었다. 눈이 반짝였다. 그냥 엄마에 대한 거짓말 그만두게 하고 싶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수많은 밤 울던 뜨겁고 쓴 눈물이 아니라 고통을 안도로 씻는 눈물. 계단에서의 포옹은 위로 이상이었다. 승리였다. 내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싸움은 내 것만 아니야. 그녀의 머리에 속삭였다. 내 것도. 내가 이겼어. 우리는 그 상태로 눈부신 카메라 불빛 아래 서로를 안고 있었다. 도시가 우리 너머에서 웅웅거렸다.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끝났단 걸 믿을 만큼 깊이 숨을 쉬었다. 군중이 흩어지며 익숙한 얼굴이 다가왔다. 옛 이웃 할머니, 재판 대부분 갤러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눈이 젖어 가까이 왔다. 항상 내가 진실 말하는 줄 알았어. 부드럽게. 더 일찍 말하지 못해 미안해. 그녀의 얼굴을 봤다. 후회의 주름이 깊고 분노가 들지 않았다. 진실이 돌파할 때까지 얼마나 외로울 수 있는지 인정할 뿐. 괜찮아요. 부드럽게. 늦어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녀 뒤로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들렸다. 자기 가족과 맞선 용감한 교사. 승리의 말이 공기에 떠돌았다. 초현실적이고 이상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웅성거림은 내 등의 칼이었다. 무책임, 무가치, 보이지 않는 낙인. 오늘 밤 웅성거림이 구부러져 새 형태를 띠었다. 존중, 조용하고 잠정적이지만 진짜. 한국에서 명성은 한순간에 빼앗기지만 되찾는데 평생 걸린다. 오늘
내 걸 되찾기 시작했다. 소연이가 다시 손을 쥐었다. 내일 다시 가야 해, 불안하게. 그녀 수준으로 쭈그려 앉아 이마에 머리카락을 쓸었다. 아니, 아가야. 그 부분 끝났어. 이제부터 우리야. 우리가 다음을 결정해. 그녀의 얼굴에 안도가 스쳤다. 수개월 만에 그림자 없는 미소. 일어나며 이 전쟁의 진짜 의미를 생각했다. 돈이 아니었다. 정말로. 그들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정의하지 않게 하는 거였다. 모래의 선을 긋고 지켰다. 민지와 연희는 각자의 심판을 맞을 거였다. 국세청 감사, 쉽게 조종하던 공동체의 치욕. 그건 더 이상 내 싸움이 아니었다. 내 길은 앞으로 존엄성을 나침반으로, 탄력성을 딸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선선한 저녁이 우리를 감쌌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건물뿐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묶으려던 사슬을 뒤에 뒀다. 진실만 있으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필요한 모든 게 있어. 소연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있어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그래, 아가야. 그게 최고의 승리야. 우리는 거리로 걸었다. 법원이 밤에 희미해지며 빛났다. 각 발걸음이 배신의 무게에서 멀어지게, 내가 세우기로 한 삶에 가까워지게 했다. 법원 문이 마지막으로 닫히며 소연이의 웃음소리가 밤에 울렸다. 판결이 우리를 보호한 이상을 했다. 그들이 지우려던 이야기를 다시 썼다.